자, 이때 그 종이 거기에서 5번이 지금 비어있잖아. 그 5번 빈 부분에 곱셈 공식에 변형이 하나가 들어갈 건데, 현재 지금 공식에서 4번이 뭐였냐면 딱 이거였거든.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 5번이야. 5번.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감은 오지. 일단은 아까 빠져야 되는 것들을 다 빼서 정리하시고, 이 상태에서 5번입니다. 써야 돼 한번. 그때 5번 공식은 처음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봐. 등호 쓰고 약간 띄운 거야. 2를 모두 다 곱해주도록 할게요. 하고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를 맘대로 곱해줬지만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원식이랑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여기 2a제곱이잖아. 2a제곱이라는 얘기는 a제곱을 2번 더했다라고 표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야. 쓰고 얘기를 할게요. 보이는 그대로 a제곱을 2번, b제곱 2번, c제곱 2번을 다 더한 꼴. 그리고 이때 각 색깔로 칠한 이 식들이 모두 다 어떤 꼴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a 빼기 b의 완전제곱, 다음은 b 빼기 c의 완전제곱, 다음은 c 빼기 a의 완전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만들어주는 이 네 줄이 5번 공식입니다. 그래서 좀 줄이 좀 긴 거야, 거기에서는. 됐어요? 그거 일단 추가가 되고, 그리고 우리 다시 72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들 어느 정도 들여줘야 되는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줄게. 공부하는 시간을 들여주는 게 초반에는 핵심이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개념이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렇지만 조금씩 뒤쪽으로 갈수록 테스트에서 딱 보여. 그러니까 준비만 계속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고, 반복도 계속 하셔야 될 거야.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여기는 유형 9번까지 본 상태. 그럼 이쪽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한번 했냐면은, 나눗셈은 뭐와 같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곱셈과 같다. 그치? 자, 어떻게 표현을 해서? 나누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누기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고 직접 나눗셈 계산을 해주고는 있지만, 나눗셈의 결과를 검산식을 표현을 해봤더니 그냥 결국은 곱하기 싸움이었다는 거야. 이게 변하지 않아. 결코 변하지 않아. 그러면 봐봐, 변화. 72번입니다. 뭐래? 문제에서? 다항식 2x4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을 어떤 다항식 A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생겨졌대. 근데 지난 시간에 오늘도 시험을 봤지만 결국 2x의 4제곱 한 칸 띄고 5x의 제곱 12x 빼기 10이라고 하는 요 식을
여기 있는 a라는 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였잖아. 그럼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 일단은 곱해서 얘를 만들어니까 맨 앞에 있는 a 값은 x 제곱이었겠고 그랬겠지. 그래서 x제곱 어쩌고 저쩌고에다가 이렇게 생김새를 놓고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했겠을 거 아니야. 그 유추를 해보자는 건데 이건 나눗셈이잖아. 근데 나눗셈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바꿔서 곱셈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고 곱셈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은 무엇이었다? 검산식이었다는 거야. 그럼 검산식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어떤 꼴이 완성이 돼야 돼? 2x 4제곱 5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0이라고 하는 식이 a로 나눴을 때 몫이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즉 어떤 다항식 a에다가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을 곱했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 검산식을 자세히 보니까 어차피 a라는 다항식과 뒤쪽에 2차식을 곱했다는 것은 둘의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뒤쪽에 있는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게. 37을 9로 나눠주면은 몫이 4일 거고 나머지가 1일 거야. 근데 이 식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4로 나눴을 때의 몫이 9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이 72번 문제의 핵심인 거야. 근데 무엇을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야? 검산식. 나눗셈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데 나누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근데 뭐 하라는 뜻인 거야? 곱하기 하라는 뜻이야. 근데 곱하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검산식인 거야. 됐어요? 이게 요번 단어 끝자락에 있는 요 단원의 핵심인 거야. 됐죠? 근데 선생님 직접 나누는 방법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나누는 방식도 당연히 1차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쌤 수업 스타일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방향을 항상 나는 어떻게 잡냐면은 당연히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첫 번째여야 돼.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 얘기를 해보자.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더하는지 알지 이거? 어떻게 더해? 11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이거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걸 할 줄 알았을 때의 그 다음 과정인 거고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더하는 거 못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자는 거야. 선택 안 할 바보가 없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한 번 더 이걸 가지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a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생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생기게끔 일단 얘기를 해. 일단 그걸 먼저 하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는 거야. 그 생각의 시작은 검산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고.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다시 한번 어떻게 바뀌었어? 2x 4제곱 5x 제곱 12x 빼기 10이라고 하는 식을 누구로? 2x 제곱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그냥 몫을 챙겨가자는 거야. 그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지. 뭐에 곱해줘? x제곱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3제곱 빼기 3x 제곱이고 빼주게 되면 12x가 되겠고 한 번 더 마이너스 x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가 되겠고 한 번 더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한 번 더 플러스 5 곱해줬더니 10x 제곱 더하기 10x 빼기 15가 되면서 뺐더니 됐지? 그때 다항식 A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쌤이 좀 욕심을 좀 더 내볼게.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 솔직히. 근데 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를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어. 자, 해봐.
분명히 나눴을 때 이 몫이 어쩌고가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그래서 검산식을 쓴 거야. 근데 아까 썼던 것처럼 A 곱하기 이렇게. 그치? 근데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뒤에 있는 게 좀 깨림직하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봐봐, 우리 다항식 곱하기 할 때 아까 너는 치환을 해서 가지고 왔지만 내가 요구한 건 아니었어. 솔직히 나는 바라지도 않아. 솔직히 치환이 먼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 치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곱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럼 A가 일단 어떻게 생겨야 되겠니? 뒤쪽이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면 일단 앞에는 무조건 x제곱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상수하면 어떻게 생겨야 돼? 얘네들이 곱해서 얘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곱하면 일단 10x가 되지 않아? 근데 여기 플러스 13x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거야. 그리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 인수분해라고 불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쌤이랑 중3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봤잖아. 그 녀석들 하나하나가 다 그게 그거야.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로 생각을 해봐. 초등학교 때 삼각형과 사각형 원은 분명히 다른 존재로서 배우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도형 문제들을 풀면은 뭐 물론 특색들은 따로 있겠지만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비슷해요, 어차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문제풀이의 핵심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시키는 대로 일단, 독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끝에까지 문제를 물고 늘어져야 돼. 이 연습 때문에 문제풀이를 자꾸 더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똑같은 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도 아직은 못 버렸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계산만 하려고 해,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고 실수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 보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치? 되게 머리가 정말 좋고. 그런데 여기서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대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등학생을 쭉 줄을 세웠어. 우리 학교가 대충 뭐 한 200명 있다고 치면은 한 학년에, 그럼 대충 우리가 뭐 10개는 당연히 넘겠지만 중학교가 그냥 10개여서 10몇 개여서 한 3,000명이 있다고 해보자. 더 많겠지만. 근데 그 중에 100등이야. 그럼 대략 따지면은 1등은 아니야. 100등, 200등 요 정도야. 잘하겠지, 이 친구들도. 그치? 근데 그런 정도의 친구야. 잘해. 1등은 아니야. 막 천재적인 건 아니라는 어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정도만 되는 친구여도 어지간한 문제 잘 안 틀리지 않을까? 그치? 근데 내가 왜 1등을 배제하고 자꾸 요 정도의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1등은 분명히 아니야. 1등은 얘네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와도 분명히 딱 실수하지 않는 라인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대부분 뭐냐면은 문제를 끝에까지 봐. 그래도 실수는 나와. 근데 시험 때 실수하지 않아야 돼. 우리도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한글 읽기. 지금 공부를 다시 해오고 테스트를 봤는데, 다윤아, 한 2, 3주 정도만 지나도 문제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시험 보는데 거의 50분이 걸려. 이걸 넘어갈 수는 없거든, 50분을. 그런데 쌤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나 얘를 외워오는 건 아니야. 우리 뭐를 공부해오는 거야?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제공을 했다. 이때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형태예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뭐라고 나와있어? fx를 x 빼기 3으로 나눴대. 그럼 뭐 하기로 했어? 직접 나눗셈 하기로 했지, 그치? 직접 나눗셈 하는 게 먼저야. 근데 f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fx가 이렇게 있는데 x 빼기 3분의 이게 불가능하잖아. 이거 자체가 쓰는 게 계산도 안 될 뿐더러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뭘로 넘어가자? 검산식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야. 이 루틴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연습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어떻게 돼? 식이 x 빼기 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를 r이라고 표현을 한대. 자, 이제 지금 밑줄 친 빨간색은 지금부터는 팩트가 됐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왜냐면 이게 성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래 문제를 봤더니 뭐가 보여? fx를 3x-2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래. 여기 자리가 있겠지만 딱 요 모습을 구해달래. 이번에는 그거 막 자세히 봐봐. 요거. 근데 얘는 팩트잖아. 그럼 얘로 이 모양을 만들어보자. 요 식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이게 딱 돼? 그치. 그러니까 맨 위에 식에 앞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3을 곱해줘. 근데 곱해주면 원래 팩트라고 얘기했던 이 빨간색 줄이 변해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한 번 더 3을 나눠줘. 3분의 1을 곱해주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식정리가 곱한 게 3x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qx 플러스 r의 모양으로 요 원래 있던 식을 살짝 변형했더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끝났어. 얘가 목, 얘가 나머지. 끝. 됐어요? 근데 어디까지는 일단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쌤이 항상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지. 백지는 공부를 해온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어필을 하고 고3 수능이 끝날 때까지 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현아, 네가 생각을 해봐. 여기서 내가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식을 나누었을 때에 대한 식이 나오면 검산식을 사용한다 정도인 거야. 근데 검산식을 사용을 하는 건데 검산식은 나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썼는데 활용을 못해. 그건 쌤이 도와줘야지.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이걸 써야 된다는 사실인 거잖아. 이건 쓰고 얘기해야지. 일단은. 그죠? 자, 이때 우리 하나 더 볼 거야. 78번. 78번도 같이 봅니다. 시험 출제율 높고 봅시다. 자, 앞쪽부터 뭐래? fx를 자, 여기도 똑같이 갈게.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이 몫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검산식으로 넘어갑시다. 직접 못 나누는 상황이니까. 한 번 더 할 것은 직접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하는데 못 나누니까 검산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뭘 활용은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나왔어. 얘는 이제 사실인 거야, 지금부터. 근데 이번에는 뭐를 요구를 하고 있대? x 곱하기 fx를 2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팩트가 되는 요 문장에 대해, 요 식에 대해서 저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일단은 x는 곱해줘야지. 그럼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 식이 x 곱하기 fx,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qx 더하기 r은 숫자입니다. 상수. rx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모양 만들어야지. 아, 이거 아까랑 똑같네. 2x 빼기 1을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와 2분의 1을 동시에 곱해주도록 합시다. 됐지? 됐지? 그러면 다음 줄 한 번 더 가볼게. x 곱하기 fx 곱하기 앞쪽으로 당기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줄 더 쓸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되겠고 한 줄 더 써볼까요? 2x 빼기 1 곱하기 2분의 1 x qx 더하기 rx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아, 그럼 됐네. 쌤 여기 몫이고요. 여기가 나머지예요. 근데 답이 없어. 그치? 여기서 한번 적어야 돼. 틀리는 작업은 매우 중요해. 매우 중요해. 애기가 막 크고 있는데 이제 한 태어난 지 한 7, 8개월 그때쯤 이제 조금씩 쓰고 걷는단 말이야. 아, 돌 좀 지나면 이제 걷는단 말이야. 근데 애가 갑자기 한 번도 안 오면 갑자기 이렇게 직립보행을 해. 야, 그것도 이상하지. 얼마나 무섭지 않겠어? 어? 무섭지 않겠어? 아장아장 걷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성인처럼 이렇게 걸으면은. 근데 수학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틀려야 되는 부분들이야. 나는 틀리는 걸 쌤은 되게 강조를 하는 편이잖아, 많이. 그러니까 틀린 거 위에 덧입혀줘야 돼. 그래야지 되게 탄탄한 풀이가 나오거든. 근데 왜냐면은 위쪽에 있었던 76번 문제는 분명히 이렇게 했거든. 자, 그런데 잘 봐. 뭐가 문제인지. 얘가 몫이 2분의 1 x 곱하기 qx를 몫이라고 했고 rx를 나머지라고 얘기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 간다. 다시 37을 4로 나눠주면은 몫이 9고 나머지가 1이지. 자, 나눗셈에서 이 나머지는 항상 어떻게 되어야 돼? 나눈 숫자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맞지? 그러니까 4 곱하기 8 플러스 5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 검산식상. 그치? 8, 4, 32 더하면 37이 되거든. 근데 5는 나머지로 얘기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나눗셈의 약속의 기본은 항상 나누는 식의 형태, 나누는 숫자에 대해서 나머지가 항상 더 작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최대로 묶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은 나눗셈이라고 하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많아진다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넘어와 있어?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현재는 넘어와 있다는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넘어와 있을 때는 우리가 뭘로 나누고 있어? 2x 빼기 1로 나누고 있지. 그럼 나머지가 어때야 돼? 얘보다 차수가 적어져야 돼. 자, 생각해봐.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눠볼게. 그럼 어떻게 돼? 여기 3x 써서 3x 제곱 더하기 3x 쓰고 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그럼 얘한테 뭘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되니까 빼주면은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오는 식은 얘가 가지고 있는 차수까지는 무조건 다 소거시킬 수 있으니까 차수가 최소 하나는 낮아진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다시 봐봐. 지금 문제에서 정답이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여기고 나머지가 얘라고 해보면은 얘가 나머지의 역할을 할 만큼 2x 빼기 1로 싹 다 묶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고? 여기 줄에서 더 나눌 수 있다는 거라. 오케이? 근데 더 나눌 수 있다? 근데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 곱하기, 나눗셈은 곱하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곱하기 형태는 어차피 검사식 형태로 넘어갈 거라는 거야. 즉 우리는 더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더 묶어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요 줄을 그대로 올려볼게. x 곱하기 fx는 2x 빼기 1 곱하기 2분의 1 x qx에 대해서 요 rx에 대한 표현에서 뭐가 더 가능하다? 2x 빼기 1로 더 묶을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원래 rx이려면 이 앞에 숫자가 일단은 x의 개수 쪽을 확인했을 때는 앞에 개수가 2분의 r이어야 하겠지. 2분의 r을 그대로 곱하면 뭐가 돼? rx 뒤쪽 곱하면 빼기 2분의 r. 그러니까 여기 곱하면 rx가 되니까 맞지. 근데 여기는 빼기 2분의 r이잖아. 그러니까 이 뒤쪽을 플러스 2분의 r로 바꿔주면은 계산을 했을 때 얘랑 똑같은 상태가 완성이 돼. 여기가 조금 어려워. 여기 지금 파란색 줄 여기에서 바꾸는 작업이 조금 어려워. 자, 이제 더 가볼까요? 앞쪽에 왼쪽 좌변 x 곱하기 fx일 때 이제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2x 빼기 1을 그대로 묶어주면
안쪽에 남는 식이 2분의 1x qx 더하기 2분의 r이고 뒤쪽은 2분의 r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지. 됐어요? 끝났어. 얘가 몫인 거야. 얘가 나머지인 거야.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1번이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요건 연습 좀 하셔야 될 거야. 이건 한 번에 못 넘어가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유형. 필기할 거 다 해야 될까요? 이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얘도 테스트 부분에 들어갑니다. 같이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제 몇 개 이런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 똑같은 거 공부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7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딱 봤더니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을 누구로?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나눴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요쯤만 돼도 착각하는 게 있어. 나눴대? 검산식이지. 근데 아니지. 나눴다라고 하면 직접 나누는 게 먼저여야 된다니까. 말하는 걸 먼저 지켜. 왜?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마술사가. 자, 여기에 펜이 있습니다. 이게 저거 분명히 뭔가 속일 수 있을 거야. 무슨 마술 구경해, 솔직히. 그냥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 뽑아보세요. 맨날 막 그냥 받아들이라는 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액트 하나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처럼 수학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일단 우선은 시키는 거 먼저. 그리고 부딪혔을 때 이거는 이 선택지, 이거는 이 선택지 이렇게 고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 다시 보이는 대로 3x 세제곱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을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3x 제곱. 그럼 3x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이 되겠고 그대로 아닌데? 6이 되겠고 됐죠? 그럼 빼주면은 4x 제곱 빼기 5x 더하기 1. 다시 한번 뒤쪽에다가 4x 그대로 곱해주면 4x 제곱 빼기 8x. 빼주면은 3x 더하기 1. 한 번 더 더하기 3 해주면은 3x 빼기 6이니까 나머지가 7이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까지? 그래서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어쩌고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이 줄을 맞춰주는 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지. 줄이 삐뚤빼뚤하면 당연히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차피 나누려고 하는 식이 1차 식이고 뒤쪽에 나누려고 하는 식이 3차 식이면 위쪽에 있는 몫은 어차피 2차 식일 거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머지도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오지 않겠어?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문자 열심히 쓰는 거 말고도 잘 봐. 내가 여기다가 개수만 써보자는 거야.
4개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가 상수니까 1차, 2차, 3차라는 뜻일 거고 여기 왼쪽은 그냥 쓸까? x 빼기 2라고 써볼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3을 곱하는 게 변하진 않잖아. 그럼 여기가 3 빼기 6이라는 게 변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오더라도 여기 다시 4가 되겠고 4, 8 빼주면은 3, 1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치?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 아니 이거 쓰는데 좀 귀찮긴 한데 이게 100문제 풀어가는 것도 아니고 굳이 숫자만 따로 쓸 게 있습니까? 어차피 쓰는 모양의 규모는 비슷한데 뭐 X 쓰는 게 막 진짜 막 한나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요거를 약간 보완을 할게. 자, 보완을 할게. 그 보완을 한 형태를 우리는 써져 있는 그대로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립제법 이거 한번 써줘야 돼. 조립제법의 특징은 1번 차식으로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꼭 1이어야만 합니다. 자, 아까 나누는 거에서 정답은 나온 상태야 지금. 근데 요거는 당연히 네모칸 박스로 일단 다시 붙어서 넘어갈 거고, 됐지? 요것만 하고 조금 쉽게.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원래 나누려고 하는 식의 개수를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써줘.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서 아래줄을 한 칸 띄우고 니은자를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식 어차피 1차식일 거야. 그 1차식이 0이 되는 x값 몇이야? 2지. 그 2를 0에다가 그냥 한번 써줘. 이게 기본 세팅의 시작이야. 됐지? 자, 이제 갑니다. 3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해줘요. 몇이야? 3이 6이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더해줘. 반복. 곱해주면 8. 위에서 아래로 더해주면 3. 한 번 더. 곱해주면 6. 더해주게 되면 7이 남겠지. 그때 1차식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상수일 거고 보이는 그대로 나머지가 7인 거야. 그리고 얘가 지금 봤을 때 4개의 개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상수 1차, 2차, 3차식이었을 건데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수가 하나만 다운되겠지. 그러니까 몫의 개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끝. 됐어요? 그럼 A, B, C 자리가 모두 다 자리했고 R값까지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그런데 79번이 아까 쓰면서 쌤이 조립제법을 쓰면서 좀 지웠는데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 1차식으로밖에 못 나누고 둘, x의 개수가 1이어야 한다. 그치? 지금은 x의 개수가 1이니까 괜찮았었는데 자, 바로 문제 81번 얘도 포함합니다. 근데 왜 x의 개수가 1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까? 그치? 좀 의문이 좀 들어야 돼. 자, 봐봐. 쌤이 여기서 이 식을 한번
x 빼기 3으로 나눈 걸로 조립제법을 한번 써볼게. 그럼 개수는 그대로 쓰기로 했고, 맞지? 이제 쓰고 여기다가 이제 x 빼기 3으로 나누니까 3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내려오면은 2, 3이 6 더해주면은 9, 9, 3, 27 이렇게 커져. 에이씨. 여기 마이너스로 바꾸자. 여기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여기 그럼 마3이 되었으니까 더해주면은 여기가 3. 아이 그래도 크네. 근데 그냥 하자. 대충 잡은 거니까. 그럼 그대로 3, 3은 9, 10이니까 30 해주면은 28. 그래도 큰데 그냥 할게. 나머지가 28이고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여기서 질문. 2x 빼기 6으로 나누면 여기다 못 써야 돼. 그러면 7x 빼기 21로 나누면 여기다 못 써야 돼. 그럼 2분의 1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눠주면 여기다가 못 써야 돼. 3. 이상하지? 아니 그러면 조립제법을 계산을 해준 문제들이 모두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 3차식을 x 빼기 3으로 나누나 2x 빼기 6으로 나누나 7x 빼기 21 2분의 1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나 무조건 몫이 똑같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 조립제법이 똑같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있었던 2번의 규칙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 거야. 조립제법은 뭐만? x의 개수가 뭐인 경우만? 1인 경우만 그것만 오케이를 하자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푸느냐 그걸 지금도 보여줄 거야. 근데 머릿속에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조립제법을 사용을 할 때는 x의 개수가 1인 경우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쓱 봤더니 뭐가 보여요? 2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를 누구? 2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있대. 일단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x의 개수가 1이 아닌 걸로는 플레이를 못하는데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조립제법을 강행하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개수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대입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자는 거야. 대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야? 절대 이걸로 나눴다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뭘로 나눈 거야? 이 지금부터 사용하는 조립제법은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눈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 내려오면 2 곱하면 마3 더하면 b 빼기 3 그지? 근데 그게 2가 됐다며. 그러니까 b가 뭐여야 돼 일단? b가 5였던 거야. 그지? 됐죠? 다시 한번 곱하면은 마3이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3이 되겠고 맨 마지막 나머지가 7이니까 C자리는 4였어야 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A, B, C가 모두 다 나온 상태예요 일단. 이렇게도 정리가 됐고 그치? 그럼 A, B, C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싹 다 곱해주게 되면은 얘네 셋 곱해주면 되겠네. 얘랑 얘랑 얘랑. 그럼 뭐가 돼? 여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나왔어 일단. 근데 여기서 뭘 구해? 이때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며. 그럼 몫이 뭐야?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겠네. 맞지? 그런데 이건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인 거지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모든 숫자가 오픈됐으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다시 2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라고 하는 식을 무엇으로? x 더하기 2분의 3으로 나눴더니 몫이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2고 나머지가 플러스 7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현재. 근데 우리는 얘가 아니고 싶은 것 뿐인 거잖아. 뭐 해줘? 이 곱해줘. 조립제법은 무조건 이걸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약간 수고스러움을 갖자는 거야. 대신 뒤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줬더니 식이 어떤 걸로 완성이 돼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7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뭐가 돼? 그리고 얘가 뭐가 돼? 얘가 요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어요? 몫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조립제법 안 쓰고 직접 나눴다? 뭐 그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요구사항이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게 요구사항인 거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가줘야 하겠지. 됐나요? 개수가 조금 있어요. 자, 그리고 82번입니다. 자, 이 82번은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 아까 얘기 나왔었던 거. 곱셈 공식에서 몇 번? 5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또한 4번에서의 그 중간에 있었던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라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한 번 더 써. 자,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야? 2를 한번 곱해주고 앞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2a제곱 부분을 두 개로 찢어주고 2b제곱이랑 2c제곱도 각각 찢어서 어떤 꼴을 만들어낼 거야? 안쪽에서 가운데 개수들을 통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능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 기간이니까 4줄을 다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리가 잡혀지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지는 게 맞겠지. 그렇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서술형 시대가 아니라서 단답형밖에 없기는 하지만 서술형 많이 내는 시기였을 때는 서고나 만여고 뭐 모든 학교들 말할 거 없이 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A 빼기 B가 뭐야? 얘가 1이야. A 빼기 C가 3인데 C 빼기 A는 그럼 마3이겠지. 그치? 근데 마3을 제곱하면 어차피 얘는 뭐야? 9인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봐봐. A 빼기 B가 1이고 A 빼기 C가 3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식을 빼줄게. 그럼 빼면은 A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뭘 또 잡을 수 있어? B 빼기 C는 2인 거. B 빼기 C를 제곱했으니까 2의 제곱은 또한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대로 싹 다 쭉 더해주면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14가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은 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내가 스마트워치를 하나를 쓰고 있거든 원래요. 근데 이거 이상한 거. 아무튼 스마트워치 요새 쓰는데 되게 막 기능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는 이제 P2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갤럭시 P3가 나왔거든. 지금도 있어. 있는데 내가 얘밖에 못 쓰니까 다른 것들도 막 써봤는데 얘는 충전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그냥 수업 한 타임 정도 그냥 저기다가 충전기 물려놓고 오면은 한 2주 동안 충전을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다른 워치들은 보면은 한 이틀에 한 번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도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하고 살더라고. 근데 핸드폰도 솔직히 그렇게 충전을 하고 살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충전 안 하고 냅둬도 어느 정도 쓰잖아. 핸드폰을 안 건드리면은. 근데 야 이게
그 편의성, 그 충전에 대해서의 자유로움을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도 안 되면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전화가 왔는지에 대한 확인밖에 안 돼. 근데 쌤이 거의 이거를 한 5년 정도 쓴 거 같거든. 나는 지금 이거를 혹시나 단종돼서 그러니까 단종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중고 시장에 풀려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3개 정도 사놨어. 혹시나 이거를 쓰다가 내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알맹이가 지금 저게 2번째거든. 하나는 고장이 나서 버렸어. 근데 하나를 바로 사는 거지. 근데 샀는데 쓰고 있는데 이게 또 고장 났는데 그때 못 살까봐 가격이 좋을 때마다 계속 사놓거든. 그래서 학원에 지금 2-3개 이렇게 있는데, 야, 근데 막 쓰고 있다가 4-5년 정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트랩을 바꾼 지도 좀 됐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맨날 차고 쌤은 수영할 때도 수영은 요즘 안 하지만 수영이든 뭐 물 같은 거 닿는 샤워할 때도 항상 하거든. 근데 한 4년 5년 동안 괜찮다가 최근에 이거 보여? 약간 습진처럼 뭐가 이렇게 막 난 거. 근데 막 쓰린 거야. 근데 뭣도 모르고 내가 좀 둔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봐도 좀 뭐가 좀 심해 보이지. 뭐 약 발라야 될 것 같지.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찰까 하다가 오른쪽에 차봤는데 너무 어색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왼쪽에 차고 싶긴 한데 좀 나사 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안 차고 있으니까 뭐 불안하고 이런 건 아닌데 5년 동안 생활 습관 있잖아. 핸드폰 연락이 어쨌건 간에 보면은 쌤은 수업하고 있어도 울리는 걸 확인을 하니까 이게 막 소리가 막 나는 건 아니어도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아 핸드폰이 지금 뭐가 문자가 뭐가 왔거나 카톡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잠깐 보면 아 누구 문자구나 아 지금 급하게 연락을 해야 돼 이런 게 확인이 됐는데 그걸 4-5년 동안 하다가 지금 이걸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이게 안 울렸잖아. 없으니까 안 울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연락 같은 거는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가면 막 부재중 찍혀 있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해. 좀 신기해. 근데 이상해. 많이 심해 보이잖아. 되게 좋아. 충전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야 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다. 자,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할 거고 세로의 길이를 B, 높이를 C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건널비라고 얘기했는데 건널비는 겉에 있는 넓이들의 합이 되겠지. 그러면은 밑면 AB, 여기 요쪽 면 BC, 요 앞쪽 면 CA. 즉 건널비는 AB와 BC와 CA가 싹 다 합쳐서 몇 개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그게 건널비가 몇이라는 거야? 23 거야. 그렇지? 자, 이번엔 뭐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28이래. 근데 모서리는 가로 길이가 4개씩 세트로 있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씩이 있고 그게 28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 전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건 괜찮니? 자, 그럼 끝났어. 자, 정리식 한번 다시 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2일 때 뭘 구할 수 있어? 제곱들의 합을 구해줄 수 있다. 몇 번 공식으로? 1번. 자, 1번 공식 한번 써볼까요? 완전 제곱은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써서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야 되냐면은 안 써도 쓴 느낌이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면 성공적인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 암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쌤은 개인적으로. 근데 왜냐면 계산에 대해서 사고로 문제를 푸는 거는. 근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많이 써보고 너무 많이 해서 굳이 쓰지 않아도 그 쓴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한번 탁 넘어가는 느낌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니까 여기 지금 밑줄 된 값이 7일 것이고 제곱의 합을 구하는 상태에서 A, B, B, C, C의 합이 10이니까 여기가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좌변이 49니까 안쪽에 있는 값은 25가 나오겠죠.